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 주식 TV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3월 15일 오전 8시 40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저께 미국 시장, 오늘 아침 장전에 어떤 흐름으로 미국 시장 글로벌 시황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뭐가 있는지 글로벌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적으로 테마별 혹은 시장별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 종목, 관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다우는 그래도 좀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살아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되면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요.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하락 전환됐었고, 또 코로나가 지금 선진이라는 도시에서 확대가 되면서 일부 지역에 봉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품 공급망에 대한 중국이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품 공급망에 대한 악화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크게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7%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년 후 뉴욕 연은에서 밝혔는데요. 1년 뒤에 소비자 기대 물가가 6%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 좀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곡물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까지 좀 기록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1년 뒤 인플레이션 전망치 6%로 짓게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기대치를 짓게 했는데 역대급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 특히나 이제 가장 크게 오를 그룹 상승세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좀 사무직보다 현장직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3년 뒤에는 오히려 4.2보다 낮아지는 경우,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3.8로 낮아지는 이게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최고치인 7.9%까지 올랐었거든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오늘가라고 하면 미국의 금융권이죠. 근데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것이고 불가능하진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내일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채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못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재가 더욱더 지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CA 디폴트 단계에서 C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재정이 크게 타격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디폴트 곧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6일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한 달간 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디폴트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투자했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자를 위안화로 갚거나 지금 유출을 거절할 경우에 루블화 그냥 러시아 돈으로 갚을 것이다 배째라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30일 이내에 전쟁이 끝날 시간을 벌어주면서 지금 뭐 여기 러시아만 타격이 아니라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들도 크게 타격을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이 가능성이 좀 붉게 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충격을 가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에 대한 단기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앞으로 러시아는 경제적인 충격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논쟁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떠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상승한다는 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올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이 25bp를 얘기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50bp 올릴 것이다라고 좀 봤었는데 그나마 우려가 조금 낮아진 목소리고요. 올해 25bc 최대 7회까지도 예상을 했었고요. 점도표 상으로는요. 하지만 최소 3회에서 4회 정도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고 나서 굉장히 지금 크게 변화됐어요. 스탠스가 변화돼서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지금 물가 상승이 그만큼 가파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물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여파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라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인데, 여기 좀 더 공격적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도 없지 않다라고 보면서 추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신용평가사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올해 3회에서 4회 정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밀, 보리, 옥수수 세계 최대 밀 수출 국가인데, 옥수수는 세계 네 번째 수출 국가인데, 밀, 보리, 옥수수를 수출을 6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금지한다.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밀, 보리, 호밀, 옥수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공무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국 내에서도 지금 식량난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슈 및 테마 관심 정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하늘길, 즉 각국의 세계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여객수 4억 개가 넘어가면서 유럽, 호주, 동남아 등도 입국 규제를 좀 폐지하고 있고요. 점점점 국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은 강하지만 중증도가 낮다는 판단에서 위드 코로나를 앞서서 지금 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한다. 우리나라도 21일부터 해외 입국 격리를 해제해서 다양하게 좀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 아무래도 좌석수가 좀 돌아온 만큼 여객 좌석수가 아무래도 항공 수용력, 즉 세계 항공사가 공급하는 게 국제 여객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곧 그만큼 여행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특수가 앞당기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좌석 다 떼고 화물기로만 썼었는데, 항공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서 국제적으로 이제 좌석 달고 신규 노선 취항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국내 국제선 다 지금 취향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한껏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모처럼 여행업계도 지금 본격적으로 공격 마케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동남아 여행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역시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복원도 지금 거의 끝내놓은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수요도 지금 빠르게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될 것으로, 회복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삼성중공, 국내 3사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LNG, 액화천연가스, 선박, 그 다음에 화물선 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조선 3사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이 어저께 나온 뉴스죠. 미국 포드 자동차하고 손잡고 터키에 배터리 공장 나간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유럽에 60만 대 팔겠다라고 좀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온 배터리 여기랑 같이 손잡고 터키에 공장 짓고 유럽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서로 유럽 시장도 같이 하고 미국 시장도 같이 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시장 자체는 니켈 값, 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체 지금 마진율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 판매 대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공장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가죠. 이런 원자재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재가 좀 겹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저점이 다져진 뒤로부터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랍에미리트 원전 지난번에 200억 달러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성능 시험 지원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 10년 이상을 우려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서비스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잘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 건설기까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또 원전 관련해서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575 추산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전이 101기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이미 검토 중인 곳이 320개다. 엄청나죠. 3배 이상 많습니다. 회복 전략 보고서에서 2030년에 전 세계 원전 시장이 570조 원, 840조 원으로 추산이 될 정도로 커질 것이다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된 이후에 원전이 초강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테마, 로봇 테마 일단 눈여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 정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다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관심 종목 로보티즈,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이화공영, 그 다음에 원전 쪽에서는 서전, 기전 이렇게 관심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매매에 참고하시고 많이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저희 QR코드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정리 투자 뉴스 보시면서 주식 투자에 발빠른 정보를 얻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장전 브리핑 및 해외 시장 훑어보면서요. 오늘의 이슈